안녕하세요. GDPR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적법한 처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개인의 초상이 포함된 영상 정보는 해당 정보 주체의 활동 및 자유와 권리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을 통해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관한 적법한 처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EU의 GDPR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을 내재한 감시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통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 EU 내에서는 GDPR 준수를 통한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적법한 개인 데이터의 처리 방안 마련이 끊임없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는 2019년 7월 채택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29일 EU의 GDPR 해석과 영상정보 처리기를 통한 개인 데이터의 합법적인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새로운 지침인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통한 개인정보의 처리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GDPR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EDPB의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적법한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A to Z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U의 GDPR에 근거한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금부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목차에 따라 EU의 GDPR 및 영상정보 처리 기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별 사례와 함께 보다 상세한 적법 처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운용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EU와 우리나라 법제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앞으로 살펴볼 EU GDPR에 근거한 적법한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현재 우리나라의 영상정보 처리 기기 법제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미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EU의 GDPR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EU의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법한 처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 제91항과 본문 제4조 제10사항에서 생체 정보의 영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규정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대규모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과 표준 지침을 통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와 확연히 다른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해 EU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2단계의 조치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내판 설치 의무와 유사한 정책과 더불어 해당 안내판을 통해 QR코드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관련해 접근권, 삭제권, 반대권 등을 보장하지만 권리 행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 내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열람 및 존재 확인권과 파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EU에서는 어떻게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나 해당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호 책임자의 지정과 관련해 EU의 가이드라인은 DPO에게 해당 책임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별도의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 CPO가 지정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관 및 파기에 있어 EU는 1에서 2일 이내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별 회원국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거나 입증 가능한 명확한 적법 보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표준 지침에서 명시적인 적법 보관 기간이 없으면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성 확보 조치와 가정활동의 면제 등은 EU와 우리나라가 유사한 면이 존재합니다. 다만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의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특이한 점은 GDPR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규모의 정보 주체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실시 등과 같이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사전 설계도 준수토록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GDPR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만으로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통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법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도 존재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GDPR에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관한 개인 데이터 처리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에 EDPB에 의한 EU 내 비디오 장치 사용에 대한 모든 잠재적 영역에서의 GDPR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법 근거를 좁게 해석해 컨트롤러 등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 이 영상정보와 관련된 해당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ICT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설치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다 보니 특정 보안 목적으로 설정된 비디오 감시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활용해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직원의 업무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와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하는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해당 기기의 영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기기의 과도한 사용은 시민의 행동 및 개인사 및 상당한 영역에 영향을 끼쳐 정보 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묵시적인 압력을 가하게 될 우려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ICT 기술의 발달로 지능형 영상 분석 기법이 고도화되어 복잡한 생체 인식 기술과 같은 보다 강한 침입적 기술이나 단순 계수 알고리즘과 같은 보다 약한 침입적 기술을 통해 분석 활용되는 정보가 달리 존재하기에 각 침해 정도에 따른 상황별 법 해석 기준의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EU 내의 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편견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안면의 식별, 인식 또는 분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식별하는 사람의 연령, 성별, 민족성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는 보고 사례와 같이 증가하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편견 방지를 위해 GDPR을 적용한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해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EU의 GDPR에서는 별도의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운용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GDPR의 적용 방법에 관한 적법한 처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에 의해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EU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29일 제17차 총회에서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통한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영역을 대상으로 CCTV 및 비디오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기업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GDPR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DPB의 가이드라인은 제2절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한정됩니다. 다만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통한 개인 데이터의 처리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EDPB의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서 배제가 됩니다. 첫째,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통한 개인 데이터의 처리라 하더라도 관할 당국 및 공공보안을 위한 형사 집행의 목적인 경우 법 집행 가이드라인 EU 2016에 680이 적용됩니다. 둘째, 개인의 가정활동을 위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도 원칙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가이드라인에서는 같은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처리라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그 GDPR의 적용 가능 범위가 다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사안별로 GDPR의 적용 가능 범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 데이터에 관한 GDPR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처리 대상이 되는 개인 데이터는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로 재산 보호 목적 또는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광학 또는 시청각적 수단에 의해 특정 공간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이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가하여 정보 주체의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자유와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GDPR의 일관된 적용을 통한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통한 정보 주체에 대한 대규모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GDPR에 따르면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 주체를 대상으로 처리되는 영상 정보라 하더라도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GDPR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첫째, 카메라로서 기능하지 않아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는 카메라의 경우 GDPR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의 경우 가짜 카메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높은 고도에 설치되어 기록 처리되는 카메라의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거나 특정인과 관련성이 없다면 GDPR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GDPR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차 보조를 위해 비디오 카메라가 자동차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 카메라가 자연인과 관련된 번호판 또는 통행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되거나 조정된다면 GDP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 해석을 통해 GDPR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할 당국의 범죄 행위의 예방, 조사, 탐지 또는 기소 목적 처리를 위한 경우이거나 공공보안에 대한 위협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법 집행 가이드라인 EU 2016-680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GDPR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둘째, 개인의 순수한 활동이나 개인의 가정생활 과정에서 자연인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는 GDPR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 경우 온라인에 의한 처리도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순수한 개인 활동이나 가정 활동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가정활동 면제는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가정생활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영상 정보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인터넷에 게시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순수한 활동이나 가정활동과 관련된 영상 정보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도록 처리되는 경우에는 GDPR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사적인 공간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공공장소를 비추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라도 부분적으로 공공장소를 모니터링한다면 순수한 개인적 또는 가정활동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으니 보안을 위해 사적인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공장소를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U 내에서 영상 정보를 처리한다면 개인정보 주체에 대해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상 정보 처리 전에 그 처리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 등의 보호 목적, 개인의 생명과 신체 보호 목적, 민사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목적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처리 목적을 위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대한 증거 수집에 관한 규칙은 회원국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시 목적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 중인 모든 감시 카메라에 대해 그 처리 목적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단일 컨트롤러에 의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메라는 함께 기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주체에게 투명성 및 정보 제공 의무에 근거해 GDPR 제13조에 따른 처리 목적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 주체에게 정보 제공 의무에 따라 단순히 안전이나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제시하고 실시한 영상 감시는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기에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는 GDPR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에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처리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영상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는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현존하는 명백히 입증 가능한 정당한 이익이 있거나 적어도 정보 주체의 명백한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크게 두 유형의 적법한 처리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컨트롤러 등에게 영상 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현존하는 명백히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GDPR 제6조 제1항에 따를 때 정보 주체의 동의를 포함하여 화면에 보여지는 5가지 목적 모두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적법한 영상 정보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또는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과 관련해 유럽사법재판소는 법적, 경제적 또는 비물질적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보 주체가 GDPR 제21조에 따라 비디오 감시에 대해 반대권을 행사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의 이익 및 자유와 권리를 제한토록 강제할 수 있는 적법한 이익이 있거나 컨트롤러에게 보장된 법적 청구권의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정보 주체의 비디오 감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도난 공공기물 파손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비디오 감시에 대한 정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은 실제하는 현재의 문제여야 합니다. 따라서 허구이거나 추측이어서는 안 됩니다. 비디오 감시를 시작하려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기 전에 컨트롤러에게 과거에 있었던 피해나 심각한 사고와 같은 실제적인 위해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과거에 피해가 발생해서 비디오 감시를 시작해야 한다면 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컨트롤러는 관련 사건과 관련 범죄 사실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과거의 사건을 문서화해 둔다면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영상정보 처리가 필요하다는 명백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니터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주기적인 간격으로 설치 운영의 적법성 여부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컨트롤러에게 손상이 발생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상점의 주인이 새로운 상점을 열고 공공기물 파손을 막기 위한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기를 원할 경우 그는 통계나 주변 상점의 경험을 인용해 인근 지역에서 공공기물 파손에 대한 높은 우려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이익을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이웃의 피해가 심각하거나 유사한 정도일 것을 암시하는 한 이는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제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주변이나 특정 상점의 위험성을 분석하지 않고 국가 또는 일반 범죄 통계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은행이나 보석상, 주유소와 같이 전형적인 재산 피해 범죄 현장으로 알려진 곳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 운영하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GDPR 제5조 제1항에 따를 때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최소화하여 그 처리 목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한정하여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컨트롤러는 항상 이 조치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지 그리고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처리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디오 감시를 대책으로 마련할 경우 정보 주체의 기본적 인권이 보다 덜 침해되는 수단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범창 설치, 보안요원의 정기적 순찰, 보안용 잠금 장치, 낙서 방지 코팅 등과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행한 후 그래도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때 비디오 감시는 컨트롤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증거 보존에 있어서 처리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처리 목적에 따라 적합한 처리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특정 저장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액세스할 수 있는 블랙박스 솔루션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으며 저장의 필요 없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실시간 모니터링의 방법을 채택하면 됩니다. 따라서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최소화 원칙은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는 수집되는 정보의 양, 정보의 내용과 유형, 범위, 정보 주체 수와 인구 비율별로 우려되는 상황, 정보 주체의 특성과 데이터 평가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안별로 그 설치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컨트롤러는 그 처리와 관련한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영상 정보의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와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비교해 각각의 사안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의 대부분의 직원이 자신이 일하는 업무 공간이 모니터링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가 보다 큰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고객은 은행 내부 또는 ATM에서 자신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컨트롤러에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비디오 감시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리는 단순한 신호는 처리 목적 내에 필요한 최소한의 처리 인지도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며 정보 주체가 객관적으로 적법한 영상 정보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방법과도 관련성이 없기에 적법한 처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의 적법 처리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주관적인 판단하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안내판을 설치하고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적법하지 않은 처리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처리의 필요성과 관련해 마지막 검토 방법인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컨트롤러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의 기본권 등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 제한보다 컨트롤러가 영상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달성하게 되는 이익이 보다 보호 가치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과 이에 따른 비디오 감시 결과 침해되는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비교하여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 클 경우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해 화장실 등 위생시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 할 경우 이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곳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컨트롤러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익보다 정보 주체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레스토랑의 테이블, 공원, 영화관의 좌석과 같이 개인이 머무르거나 의사소통하는 장소 및 피트니스 시설에서는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가 종종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컨트롤러는 각 사안별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적법한 영상정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능동적이며 명백한 동의도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적법한 설치 운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가이드라인은 적법한 처리 근거에 있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단순히 정보 주체가 동의가 있다고 하여 적법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는 EU 회원국 내에서 있었던 판례에 근거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학교의 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정보 주체인 학생의 동의를 받아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동의가 적법한 처리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직장 내의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감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권력 불균형을 감안할 때 직원의 동의가 능동적이며 자유롭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원국 법률 또는 단체 협약은 고용과 관련해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영상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원칙적으로 GDPR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동영상을 제공하려면 GDPR 제6조에 근거해 정보 주체의 동의 또는 동의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적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영상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게도 적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추가 목적은 개인 데이터를 처음 획득한 초기 목적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촬영한 동영상은 적법한 근거에 의해 처리된 경우라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GDPR에 따를 때 민감정보 등 특수한 범주의 개인 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 등 적법 근거 없이는 그 처리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비디오 감시는 그 기기의 성질상 그 설치 목적과는 달리 민감정보 등 특수한 범주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의 특성을 반영해 이 가이드라인은
특수한 범주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예외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정보 처리기기도 GDPR이 적용되어 그 특수한 범주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적법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는 비디오 감시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민감정보 등 특수한 범주의 데이터가 처리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적법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 주체가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안경을 착용한 영상은 그 자체로 민감정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비디오 감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GDPR 재구조의 근거에 특별한 범주의 데이터 처리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범주의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 등은 GDPR 재구조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 등은 이러한 특수한 범주의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는 비디오 감시 기기를 설치할 때 정보 주체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성과 처리 수단 및 방법, 처리 목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각 사안별로 GDPR의 적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목적으로 생체 인식 정보를 처리할 경우 이를 이용하지 않는 정보 주체에게 대체 솔루션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 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백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최소화의 원칙을 적용해 최소한의 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다른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컨트롤러가 무엇보다 특수한 범주의 영상 정보가 처리될 경우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과 개인정보 영향 평가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는 특수한 범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얼굴 이미지, 음성 신호, 보행 등과 같은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정보 처리에 있어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인 GDPR 재구조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만약 상점의 주인이 고객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할 경우 그 시스템이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생체 인식 템플릿을 생성하지 않고 그 신체적 특징만을 감지한다면 그 처리 과정은 특수한 범주의 데이터 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종류의 특별한 범주의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지 않은 한 재구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컨트롤러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주요 영상을 추출하여 만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GDPR 재구조가 적용됩니다. 컨트롤러가 예를 들어 지속적인 맞춤형 광고를 투영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재진입하거나 다른 지역에 진입하는 정보 주체를 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목적이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므로 GDPR 재구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쇼핑몰 방문객처럼 카메라의 촬영 범위 내로 되돌아오는 특정 개인을 감지해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술 처리를 통해 정보 주체를 인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생체 인식 방식을 구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게 주인은 개인에 대한 광고를 맞춤화하기 위해 자신의 상점 안에 얼굴 인식 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 컨트롤러는 이 생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맞춤형 광고를 전달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 피험자의 명시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비록 그들의 생체 인식 템플릿이 최단 기간 내에 삭제되더라도 그들의 생체 인식 템플릿의 제작에 동의하지 않은 방문객이나 행인들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상점의 주인이 상점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 활용에 동의한 주체와 동의하지 않은 주체를 구별해 그 영상 정보의 처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의한 자와 동의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 영상을 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제9조 제2항에 따른 정보 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비디오 감시를 이용해 투숙객의 얼굴이 인식되면 VIP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호텔 지배인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이러한 생체 데이터의 처리 시스템은 VIP를 식별하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VIP를 제외한 다른 모든 손님이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 주체들이 그 영상 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불법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등은 영상 정보 처리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GDPR에 따른 모든 권리는 비디오 감시를 통한 개인 데이터 처리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정보 주체의 권리 중 접근권과 삭제권 및 반대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컨트롤러로부터 확인을 요청할 권리인 접근권이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비디오 감시를 하는 경우 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데이터의 저장, 전송, 실시간 모니터링 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더 이상 데이터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 여부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주체가 접근권을 행사한 당시에도 계속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는 경우로서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계속 처리하는 경우에는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에 대해 제15조에 따른 열람권과 정보 제공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보 주체는 삭제권과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의 삭제권과 반대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처리의 적법 근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이거나 정당한 이익과 관련해 정보 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행사한 경우 또는 정보 주체가 직접 마케팅 처리에 반대할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영상 정보 처리의 정보 주체 권리 보장과 관련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보 주체가 하루 약 3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는 쇼핑몰 입구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접근권을 행사해 데이터 사본을 요청한 경우 정보 주체는 1시간 이내에 모니터링 지역을 통과한 시기를 명시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에 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사본을 제공할 경우 사본 또는 일부를 흐리게 하는 등 다른 정보 주체의 정보는 익명화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컨트롤러가 1에서 2일 이내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설정해둔 경우 만약 정보 주체가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권을 행사하거나 반대권을 행사하였다면 해당 정보가 삭제되어 제공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와 관련해 정보 주체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현저하게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GDPR 제12조 제5항 A호에 따라 적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제12조 제5항 B호의 근거에 그 요구에 따른 행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컨트롤러는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요청이라는 특수성을 문서로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컨트롤러에게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투명성과 정보 제공 의무를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1단계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컨트롤러에게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경고 표시인 안내판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그 경고 표시에 정보 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QR코드 또는 웹사이트 주소의 링크 등을 게시하여 처리되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주체에 관한 사항과 연락처 및 처리 방법 안내와 더불어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제공받는 자에 대한 정보도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자세한 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투명성 보장을 위해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특정 위치에 설치되었다는 경고 표시를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모니터링 대상 장소에서 적당한 거리에 경고 표시를 하여 정보 주체가 해당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감시 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안내판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처리 목적, 컨트롤러의 신원,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처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참조 및 특정 상황과 관련된 기타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경고 표시에 QR코드 또는 웹사이트 주소 등을 게시하여 정보 주체가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해당 영상 정보에 대한 전체 고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1단계에서 2단계의 정보가 링크와 같이 디지털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영역을 입력하지 않고도 2단계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번호와 같은 다른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번호를 통해 안내하는 경우에도 컨트롤러의 신원 및 담당자 연락처, 처리의 목적,
처리의 적법 근거, 영상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범주 등 제13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두 알려야 합니다. 한편 2단계의 정보 제공과 관련해 정보 주체의 편의 제공을 위해 EDBB는 QR코드와 같은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컨트롤러는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능하면 짧은 시간의 보관 기간을 설정하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72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72시간 이상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목적의 정당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컨트롤러는 데이터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보유기간을 정의하고 GDPR의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는 보관의 적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더 이상 보관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삭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컨트롤러가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30일 이내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영상 정보 처리와 관련해 회원국 법률에 달리 정한 바가 있거나 회원국의 다른 법률에 의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 그 적법 근거를 문서화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컨트롤러는 안전한 영상 정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 저장과 전송 구간을 암호화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매우 제한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비디오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야 하며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치 않은 영상 정보의 보관을 금지하고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보관 정책을 마련하여 필요치 않은 영상 정보가 정기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컨트롤러는 영상 정보가 처리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영역에 개인정보 보호 사전 설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채택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사전 설계,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대한 서면 계약,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관한 문서의 유지, 적절한 보안 조치의 이행,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기록 및 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시행, DPO 임명, 행동규약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인증 취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공개된 공간에서 대규모의 정보 주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려는 경우와 같이 영상 정보 처리에 관한 위험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프로젝트 또는 시스템 설계 전에 위험도 분석과 사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센터, 주차장 및 차고, 역 또는 공항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만약 특수한 범주의 영상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GDPR에 근거한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서와 같은 주요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영상 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는 검토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영상 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정보 주체의 동의 또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한 목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의 불가피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른 수단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영상 정보의 처리를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문서화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민감 정보와 같은 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민감 정보와 같은 GDPR 제9조에 근거한 특수한 범주의 영상 정보를 처리할 경우 영향평가의 실시뿐 아니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영상 정보 관리와 정보 주체의 보장을 위해 정보 주체의 영상이 캡처되기 전에 투명성 및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검토해야 하며 안전한 영상 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 전 구간에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공개된 공간에서 대규모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영역은 반드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잘 준수하여 안전한 영상 정보 처리를 통해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도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 영상정보 처리를 통한 자유로운 정보 활용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GDPR에 근거한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적법한 활용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